중요한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이 뚝 끊기면 정말 답답하죠. 사실 이런 문제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우리 네트워크의 가장 첫 관문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숨은 영웅 FHRP 첫 번째 홉 이중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모든 게 멈추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PC들이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저기 R1으로 나가려면요, 반드시 ESW1이라는 게이트웨이를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ESW1 장비에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PC들은 순식간에 길을 잃고 인터넷과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단일 장애점, 영어로는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예요. 단 하나의 장비가 전체 네트워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먼저 단일 장애점 문제가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해결책인 FHRP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HSRP와 VRRP, 또 GLBP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내 상황에 맞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게이트웨이의 단일 장애점 문제입니다. 왜 이중화, 그러니까 여분을 준비해 두는 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와 해결책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처럼 게이트웨이가 딱 하나뿐이면 그 장비가 고장나는 순간 인터넷으로 가는 길은 그냥 끊겨버려요. 끝이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FHRP를 사용하면요, 여러 라우터가 마치 한 팀처럼 힘을 합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가상 게이트웨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팀원 중 하나가 갑자기 쓰러져도 다른 팀원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 맡아주니까 통신은 절대 끊길 일이 없는 거죠. 정말 든든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FHRP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가상 게이트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FHRP,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홉, first 홉.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PC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가장 첫 번째로 거쳐가는 관문, 그러니까 기본 게이트웨이를 의미해요. 첫 번째 점프 지점 같은 거죠. 다음은 이중화 프로토콜인데요. 이건 더 쉬워요. 말 그대로 역할을 할 장비를 2개 이상 준비해두는 약속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다치면 후보 선수가 바로 투입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한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기하고 있던 백업 장비가 그 역할을 아주 매끄럽게 이어받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볼까요? FHRP, 첫 번째 홉 이중화 프로토콜이란 바로 이 첫 번째 관문을 이중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전부 모아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HSRP, VRRP, GLPB가 전부 이 FHRP 가족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여러 대의 실제 라우터가 하나의 가상 IP 주소를 공유해서 절대 고장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슈퍼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거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프로토콜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널리 쓰이는 접근 방식이죠. 액티브 스탠바이 모델을 사용하는 HSRP와 VR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SRP는요,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강자 시스코가 만든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라우터가 액티브, 그러니까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모든 트래픽을 처리해요. 그럼 다른 라우터는 뭘 하냐? 스탠바이 상태로, 즉 벤치에 앉아서 주전 선수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선수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지금이야 하면서 바로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HSRP를 사용하게 되면 ESW1과 ESW2는 PC들에게 게이트웨이는 4.1.1.254입니다 하고 똑같은 주소를 알려줘요. 이게 바로 가상 IP 주소죠. 실제로는 둘 중 하나, 예를 들어 ESW1만
액티브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PC들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똑같은 하나의 게이트웨이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show standby brief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ESW1의 상태, 즉 state가 active라고 굵게 표시되어 있죠? 아, 지금 이 장비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벤치에서 대기 중인 스탠바이 라우터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팀이 사용하는 가상 IP 주소는 뭔지까지 한눈에 싹 파악할 수 있답니다. 다음 주자는 VRRP입니다. 이 친구는 HSRP랑 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게 동작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특정 회사에 묶여있지 않은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용어도 조금 다른데요. 액티브 바이 스탠드 바이 대신에 마스터와 백업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자, 그럼 이 두 프로토콜의 핵심 차이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HSRP는 시스코 장비끼리만 쓸 수 있는 전용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RRP는 제조사가 달라도, 예를 들어 시스코 장비랑 다른 회사 장비가 섞여 있어도 함께 쓸 수 있는 개방형 표준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회사 장비가 함께 있는 환경이라면 무조건 VRRP를 써야겠죠? 용어도 액티브 스탠바이 대신 마스터 백업으로 부르고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주소도 살짝 다르지만 근본적인 동작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점은요. 실제 설정하는 명령어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HSRP에서는 스탠드바이라고 시작하는 명령어가 VRRP에서는 그냥 VRRP로 단어만 바뀌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제대로 배워두면 다른 하나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명이 일하고 한 명은 쉬는 방식이었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순한 이중화를 넘어서 부하 분산, 즉 로드 밸런싱 기능까지 더한 GLBP를 소개합니다. 이 GLBP 역시 시스코의 독자 기술인데요. HSRP나 VRRP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앞선 프로토콜들은 한 대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다른 한 대는 사실상 놀고 있었잖아요. GLBP는 그런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장애 대비는 기본으로 하면서 무려 모든 게이트웨이가 동시에 트래픽을 나눠서 처리하게 만들어요. 비싼 장비들을 놀리지 않고 100% 전부 활용하는 정말 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GLBP가 이렇게 똑똑하게 일하려면 특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역할은 ABG, 액티브 가상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친구는 그룹의 두뇌 혹은 리더 역할을 맡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다른 멤버들한테 너는 이 일을 해 하고 가상 맥 주소를 할당해주는 총사령관 같은 존재죠. 두 번째 역할은 AVF, 액티브 가상 포워더입니다. 두뇌가 있다면 실제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야겠죠? 바로 그 역할을 AVF가 합니다. 리더인 AVG를 포함해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라우터가 이 AVF 역할을 맡아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실제로 전달하는, 즉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니 그럼 GLBP는 어떻게 이 똑똑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걸까요?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첫 단계. 모든 라우터가 우리는 한 팀이야 하면서 똑같은 가상 IP 주소를 공유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의 리더, 즉 두뇌 역할을 하는 AVG가 팀원들, 그러니까 근육 역할을 하는 AVF들한테 각자 다른 가상 맥 주소, 일종의 임시 신분증을 하나씩 나눠줘요. 자, 이제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PC가 저기요, 게이트웨이로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ARP 요청이에요. 리더인 AVG가 PC마다 다른 팀원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A 컴퓨터는 1번 팀원한테 가세요. B 컴퓨터는 2번 팀원한테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PC들은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하가 쫙 분산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는 과연 어떤 프로토콜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dob아서 정리해봅시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전부 시스코 장비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HSRP나 GLBP 중에 고르시면 돼요. 하지만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가 섞여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표준 프로토콜인 VRRP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안정성만 확보하는 게 목표라면 HSRP나 VRRP로도 충분하지만 나는 투자한 장비를 100%다 활용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겠어 하신다면 정답은 바로 GLBP가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게이트웨이라는 팀을 만들어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게 하는 FHRP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중화와 가상화였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클라우드 위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드웨어 기반의 이중화 원칙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미래를 상상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